770쪽의 5절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이상적인 LC 진동 회로인데, 이제 이상적이라 하면 저항이 이제 무시되는 이제 그런 경우죠. 저항을 매우 작게 해서 저항을 무시할 정도가 되면은 이 진동이 이제 영구적으로 진행이 된다. 그러니까 저항이 0이면은 영구적으로 진행이 된다. 이제 그거죠. 그래서 이제 축전기를 충분히 충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이전에 전원이 있어서 그 전원으로부터 축전기를 이제 최대 전하로 이제 충전했어요. 충전한 상태에서 인덕터를 연결하고 스위치는 열어뒀어요. 이렇게. 그렇게 하다 이제 스위치를 닫게 되면은 전류가 이렇게 이제 흐르기 시작하겠죠. 이렇게. 그렇게 되면서 전류가 흐르면은 인덕터에 저장되는 그 에너지는 어떻게 되죠? 2분의 1 L 그다음에 전류 I가 흐른다 그러면은 I 제곱만큼의 에너지가 저장되는데, 이 에너지는 이 축전기에서 온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있던 에너지의 일부가 이리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완전히 다 이동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서부터 여기는 이제 자기장에 저장된 에너지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전류를 갖다 이쪽으로 흘리면서 이제 이 에너지의 일부가 다시 또 일로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전류는 이제 줄어들겠죠. 그죠? 전류가 크면 클수록 저장이 많이 되는 거니까 어떤 최대 전류까지 가서 이제 그 에너지 저장을 최대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전류가 줄어들면서 이제 여기에 또 이제 충전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저게 그렇게 해서 이쪽 플러스 마이너스 했던 것이 이제 이쪽에 충전이 되니까 이제 이쪽이 플러스가 되고 저쪽이 마이너스가 되고 뭐 이런 이제 극이 바뀌죠. 그렇지만은 결국은 이것이 그 에너지가 그대로 다 전달되는 거니까 저항이 0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이것이 이제 영구적으로 진동하는, 그래서 이제 영구적으로 진동을 하게 되겠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그 마찰이 없는 경우에 이렇게 해서 여기 질량 M이 있고 상수 K가 있고, 그래서 이걸 갖다 이제 잡았다가 이제 늘렸다가 놓으면 얘가 이제 진동을 하죠. 진동하는데 마찰이 없어서 결국은 에너지 로스가 없는 경우에 이것도 영구적으로 된다. 진동을 한다.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한번 볼까요? 이제 여기 이제 축전기를 좀 이제 확대해놨죠. 왜냐하면 이제 극성이 바뀌니까. 그래서 처음에 전류를 흘려서 인덕터의 에너지를 공급해요. 공급하면서 이제 전류가 최대가 되면은 여기 이제 최대 에너지가 되고, 그때 전류가 I 맥시멈이면은 여기에 이제 저장되는 최대 에너지가 2분의 1 L I 맥시멈의 제곱이 되고, 근데 그거는 뭐와 같은가 하면은 이거는 EC분의 여기 이제 전하량 플러스 Qmax 마이너스 Qmax 이렇게 있을 때 이제 우리는 Qmax가 저장돼 있다 그러죠. 그죠? Qmax의 제곱과 같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에너지 로스가 없이 에너지가 전달되는,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흘러서 이제 일로 도달하면은 이제 이쪽이 플러스가 돼요. 이쪽이 플러스 되고 이쪽이 마이너스가 돼요. 그래서 이제 극성이 바뀌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전류는 다시 여기서부터 이제 일로 이렇게 흐르죠. 그죠? 여기서는 이렇게 흘렀는데 반대로 흐르죠. 그러니까 전류가 이제
시계 방향으로 흘렀다가 반시계 방향으로 흘렀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흐르는 전류를 I라 그러면은 반시계 방향으로 흐르면 이제 마이너스 I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쭉 가서 또 여기 다 이제 쌓이게 되면 이제 여기 이쪽으로 전류가 최대가 되면은 여기는 이제 전하가 없고 여기에 이제 에너지가 다 쌓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인덕터의 에너지, 축전기의 에너지, 전체 에너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처음 상황에서 전류가 0일 때에는 축전기의 모든 에너지가 있고 그것이 전체 에너지가 되죠. 인덕터에는 에너지가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최대 전류가 흘러서 인덕터의 최대의 에너지가 저장이 되면 인덕터 에너지가 최대가 되고 축전기는 하나도 없고 전체 에너지는 인덕터 에너지가 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앞에 거는 이제 늘렸다가 늘린 상태가 바로 뭐냐면 축전기가 최대의 그 이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 요까지가 최대 상태고 놓게 되면은 이제 표형점을 지나겠죠. 표형점을 지날 때 속도가 최대가 되죠. 그때의 인덕터의 에너지가 최대가 된다는 거죠. 그러다가 얘가 이제 용수철을 압축을 시키게 되면 용수철을 압축시키게 되면은 속도가 점점점 줄어들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요 인덕터에 저장된 에너지가 줄어들죠. 왜냐하면 전류가 줄어드니까. 그렇게 되고 반대로 축전기의 에너지는 늘어나다가 최대한 압축이 되면 그러면 이제 축전기의 에너지가 최대가 되고 인덕터는 0이 되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이제 튀어나가기 시작하겠죠. 이제 여기서 그러면 이제 튀어나가서 여기서 그 이제 축전기에서 전류가 반대로 흐르죠. 반대로 흘러서 이제 여기 인덕터의 최대 전류가 흐르게 되면 인덕터 에너지가 최대가 되고 축전기는 이제 0이 되고 그때가 언젠가 하면 표형점을 지날 때 표형점을 지날 때 이 진동자의 질량 M의 속도가 최대가 되죠. 그때가 인덕터 에너지가 최대가 되는 거고 다시 또 이제 이게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 이제 압축했으니까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은 이제 여기 쌓는 거죠. 여기 플러스 이쪽으로 전류가 일로 흐르니까 이쪽에 이제 쌓는 거죠. 이렇게 이쪽은 마이너스가 되고 이렇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최대로 쌓게 되면 다시 일로 가는 거죠. 일로. 그죠? 다시 일로. 다시 말해서 얘가 최대한도 이렇게 가게 되면 여기 이렇게 있게 되겠죠. 그러면 이 상태는 이 상태와 같죠. 그래서 축전기에 이제 최대가 되고 이제 여기 인덕터는 0이 되죠. 그러다 다시 또 들어오게 되죠. 다시 이제 얘가 압축이 되면 축전기 에너지는 줄어들고 인덕터 에너지는 늘어나고 뭐 이런 식의 어떤 순환이 무한히 이제 계속 된다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런 용수철의 경우에 이제 우리가 이 위치 에너지가 2분의 1 kx 제곱 용수철의 길이 x 그러니까 표형점으로부터의 그 길이죠. 길인데 x가 늘어나건 줄어들건 관계없죠. 왜냐하면 에너지는 x제곱에 비례하니까 x만큼 늘어났을 때나 x만큼 줄어들었을 때나 그 에너지 크기는 똑같은 거죠. 더하기 2분의 1 mv 제곱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것이 운동 에너지인데 이것이 이제 일정하다는 거죠. 이거 합이 이제 어떤 마찰 같은 게 없어서 에너지 로스가 없으면은 이것이 이제 일정하다는 거죠. 뭐 이걸 u라고 씁시다. 이렇게 u 이렇게 쓰면은 일정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하고 이제 요 에너지고 20분의 q 제곱 더하기 2분의 1 li 제곱 이거와 비교했을 때 요 x에 해당하는 게 뭘까요? x에 해당하는 것이 차질량 q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v에 해당하는 것이 전류죠. 그러니까 x는 위치니까 정적인 거죠. 그래서 차지가 되는 거고 속도는 다이나믹하죠. 그래서 전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상수만 비교하면 되죠. 그죠? x가 q니까 2분의 1의 kx 제곱이니까 이 k에 해당하는 거는 c분의 1이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M에 해당하는 거. M에 해당하는 거는 바로 인덕턴스 L인데, 인덕턴스 L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앞에서도 봤지만은 처음에 회로를 닫았을 때의 전류가 0이죠. 그건 뭐냐 하면은 이제 그 인덕턴스라고 하는 거는 관성에 해당하는 거죠. 관성이 크면은 움직임이 느리죠. 그죠? 그러니까 M이 크다는 얘기는 결국은 우리가 힘을 가했을 때 F equal ma 하면은 M이 크면은 가속도가 작죠. 그런 식으로 관성이 크면은 움직임이 이제 천천히 이제 일어난다, 이제 그런 거죠. 그렇게 해서 그 M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인덕턴스 L인 거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 하모닉 오실레이터와 LC 회로와의 어떤 연관성을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요 하모닉 오실레이터에서 에너지가 보존되듯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에너지가 보존되는 거예요. U는 일정한 거예요. 그리고 요게 이제 U인 거죠. 그죠? 그래서 2분의 1 kx 제곱 대신에 20분의 q 제곱이고 2분의 1 mv 제곱 대신에 2분의 1 li 제곱, 이렇게 이제 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요 u를 갖다 한번 시간에 대해서 한번 미분을 해보죠, 한번. 그런데 u가 상수였으니까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0이 돼야겠죠, 그죠? 그런데 그러면 이제 요거를 일단 먼저 시간에 대해서 미분해봐요. 근데 여기 시간에 대한 게 없잖아요. 그럼 미분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일단은 q에 대해서 미분한 다음에 q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된다 그랬죠. 그렇게 해서 요거를 일단 이걸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요걸 바깥으로 빼야 돼요. 이렇게 빼서 요 양을, 즉 요 양을 갖다가 q에 대해서 미분한 다음에 dq dt를 곱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요걸 바깥으로 빼야 돼. 여기도 마찬가지. 요 양을 갖다가 바깥으로 이렇게 빼야 돼요. 그래서 요 2분의 1 li 제곱을 t에 대해서 미분한다는 얘기는 요거를 갖다가 i에 대해서 미분한 다음에 di dt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걸 갖다 q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이제 분자는 상수고 분모가 2q가 되죠. 그래서 20분의 2q니까는 c분의 q가 되고 dq dt 이렇게 되고, 여기는 이제 2분의 l은 상수니까 i 제곱하면 2i가 되니까는 요거 2분의 1과 상수해서 li가 되죠. 그죠? li가 되고 di dt 이렇게 되는데 그것이 0이 되죠. 왜냐하면은 전체 에너지는 일정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와 같은 식을 얻을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di dt라는 게 뭐죠? di dt라는 게 dq dt가 뭐죠? dq dt가 이게 전류 i죠. 그죠? dq dt가 전류 i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i가 있고 여기도 i가 있어요. 그 다음에 i라고 하는 것이 dq dt니까는 di dt는 뭐가 되냐면은 di dt는 ddt의 i가 dq dt니까는 이거는 d 스퀘어 q dt 제곱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요 i가 있기 때문에 i 상쇄되고, 따라서 요쪽 항은 c분의 q가 남고, 그죠? 더하기 l에 이제 i는 상쇄됐으니까 di dt는 뭐냐면 d 스퀘어 q dt 제곱 이꼴 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에너지가 일정하다는 조건으로부터 우리는 이런 식을, 그러니까 q에 대한 2개 미분 방정식을 얻는 거죠. 그죠? d 스퀘어 q dt 스퀘어 곱하기 l 플러스 c분의 q는 0, 이제 이거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 요걸 얻었죠. 그죠? 좀 전에 그 마지막 식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요걸 얻었어요. 요걸 얻고, 그다음에 이제 l을 갖다 이제 이쪽으로 넘겨요. 넘겨서 d 스퀘어 q dt 스퀘어 더하기 lc분의 q는 0 이렇게 돼요. 근데 이거는 마치 우리가 하모닉 오실레이터에서 우리가 이제 f 이퀄 1차원 하모닉이니까 벡터 표시 그냥 쓰지 말고 ma고
m의 a는 이제 d 스퀘어 x dt 스퀘어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 용수철의 운동에 작용하는 힘은 바로 복원력이죠. 복원력. 그래서 마이너스 kx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부터 d 스퀘어 x dt 제곱 더하기 요 마이너스를 넘기는 거죠. 그러면 이제 n분의 k의 x는 0 이렇게 되죠. 저기 이제 요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요거하고 비교해 보면 아까 이제 했던 거에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죠. q는 x에 대응하고 다음에 요 l은 바로 요 m에 대응해요. 그죠? 다음에 요 k라고 하는 거는 c분의 1에 대응하죠. 이렇게. 그죠? 그렇게 해서 하모닉 오실레이터에서의 이제 그 위치 벡터가 만족하는 시간에 대한 이계 디퍼런셜 이퀘이션이나 우리가 LC 회로에서의 그 전하량 Q가 만족하는 이계 이 미분 방정식이나 이제 같은 형태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오메가 제곱을 n분의 k라 그러니까는 오메가는 루트 n분의 k. 그래서 오메가는 각진동수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오메가는 요게 오메가 제곱이 되는 거죠. 요게 요 값이 오메가 제곱이 돼서 오메가는 요거의 스퀘어 루트가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요게 이제 오메가 제곱이니까 오메가는 루트 LC분의 1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Q는 이게 뭐 사인을 두 번 미분해도 나중에 이제 마이너스 사인이 되고, 코사인 두 번 미분해도 마이너스 코사인 되니까, 그리고 이제 함수의 형태가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솔루션을 갖다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사인 또는 코사인 중에 하나로 이렇게 이제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뭐 코사인으로 하고 봅시다. 코사인으로 와서 이제 Q는 Qmax 더하기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phi 해서 이제 이계 미방이니까 이제 여기 하나, 두 개의 상수가 있게 되고, 이 두 상수는 이제 초기 조건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그래서 이제 요거로부터 전류를 구하면은 i는 dq dt니까는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이고 오메가 q 오메가 t 플러스 phi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 LC 회로에서 초기 조건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시간이 0일 때 인덕터가 있으면 전류가 0이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초기 t가 0일 때 보면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i의 제로는 마이너스 오메가 q 맥스 곱하기 이게 이제 사인의 phi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t가 0이니까 사인 phi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0이 돼야 되는 거니까 따라서 phi는 0이 돼 버리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우리는 이 q가 최종 솔루션은 어떻게 되냐면 phi가 0이니까는 q는 qmax의 코사인 오메가 t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회로의 이 전하량의 변화, 그 축전기에서의 그 전하량의 변화 q는 요 이제 q 맥시멈 곱하기 코사인 오메가 t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Q는 이제 Qmax 코사인 오메가 T가 되는 거고, I는 DQ DT 하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Qmax 사인 오메가 T 해서 이것이 이제 Imax가 이제 오메가 Q가 되는데, 굳이 마이너스를 붙인 이유는 아마도 우리가 축전기를 충전을 하잖아요. 이렇게 충전하기 전까지는 여기 이제 전원이 있어갖고 이제 여기에 이제 스위치 온을 해서 충전할 때는 축전기로 흘러 들어가는 전류가 이렇게 흘러 들어가죠. 이렇게 흘러 들어가는데 충전된 이후에 이 스위치를 갖다 오프한 다음에 이제 이쪽 인덕터 쪽으로 전류를 흘리게 되면은 충전해서 이제 이쪽이 플러스고 이쪽이 마이너스니까 축전기로부터의 최초의 전류는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충전할 때 전류와 반대 방향으로 이제 전류가 시작되죠.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거는 방향을 어떻게 잡냐 하는 거니까 그거는 뭐 크게 그렇게 뭐 저기 신경 쓸 필요는 없고, 하여튼 굳이 마이너스를 쓴 이유는 최초에 충전할 때 그 전류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방전하기 시작한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요 마이너스가 있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면 되고, 중요한 건 이 양이죠. 양. 얼마만큼의 양이냐? 최대 전류는 바로 뭐냐면 최대 전하량 곱하기 요 각진 동수인데, 각진 동수 오메가는 아까 루트 LC분의 1이었죠.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최대 전류는 최대 전하량, 처음에 초기에 이제 여기 Qmax가 있었잖아요. 그 최대 전하량 곱하기 이제 여기 각진 동수, 즉 루트 LC분의 1 하면은 이제 최대 전류가 나온다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이제 전체 에너지를 볼 것 같으면 전체 에너지는 축전기의 에너지 더하기 인덕터 에너지인데 20분의 Q제곱 더하기 2분의 1 Li 제곱 이렇게 되고, Q가 이제 Qmax 곱하기 코사인 오메가 T니까 20분의 1의 Q는 Qmax의 제곱 곱하기 코사인 제곱 오메가 T 이렇게 되고, 2분의 1 L의 I는 Imax의 제곱 곱하기 사인 제곱 오메가 T 이렇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앞에서 축전기의 최대 에너지가 20분의 Qmax의 제곱 이렇게 됐고, 인덕터의 최대 에너지가 2분의 1 L I 맥시멈 최대 전류의 제곱 이렇게 된다 그랬기 때문에 지금 20분의 Q제곱 Q맥시멈의 제곱이나 2분의 1 L I 맥시멈의 제곱이나 같은 거예요.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로 통합하면 20분의 Q 맥시멈의 제곱 이제 하나로 통합할 수 있고, 이제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죠? 1이 되죠. 그래서 20분의 Q 맥시멈의 제곱 또는 2분의 1 L I의 요 맥시멈이 빠졌어요. 요건 좀 추가해 넣으세요. 요거 I 맥시멈이에요. 그래서 여기 I의 I 맥스 이렇게 추가된다고 이제 이렇게 표시했으니까 요건 그냥 그대로 요거는 이제 요 파일을 바꾸기가 힘들어서 바꿨으면 좋을 뻔했는데 바꾸기가 힘들어서 그냥 여기 I의 그 이제 I가 아니라 I 맥스로 이렇게 바꿔주면 돼요. 그래서 거기 773쪽에 이제 31.6에 이제 요 문제가 하나 있죠. 요것을 해보면 이제 확실하게 이해가 갈 것 같아요. 그래서 LC 진동에서 L이 2.81mH이고 C가 9피코페롯이에요. 그럴 경우에 이제 LC 진동의 진동수를 구하라. 그러면 진동수는 F니까 우리가 아까 오메가가 루트 LC분의 1일 때 오메가는 각진동수니까 각진동수는 2파이로 나눠줘야죠. 그러니까 진동을 한 번 하면은 각진동수가 2파이가 되는 거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요 루트 LC분의 1 곱하기 2파이분의 1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L의 경우는 2.81mH니까 2.8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헨리 이렇게 해줘야 되고, C가 9피코페럿이니까 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이에요. 피코는. 그죠? 페럿해서 5에 루트 한 다음에 그걸 2파이를 곱해줘서 역수를 취했더니 1 곱하기 10의 6승 헬츠인데, 헬츠라고 하는 거는 이제 퍼 세컨드죠. 이렇게. 그죠? 퍼 세컨드. 그러니까 1초에 진동을 100만 번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최대 전하량은 이제 요 12V로 충전됐으니까 12V 곱하기 C, 즉 이제 정전 용량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요걸 이렇게 곱해주면은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최대 전류는 바로 직전에 최대 전하량 곱하기 각진 동수예요. 그죠? 그래서 최대 전하량이 이제 이거
여기 있고, 각진동수는 진동수 곱하기 2파이 해야죠. 2파이. 이렇게 해서 결국 이제 이와 같은 최대 전류의 크기가 나온다. 걸 볼 수 있죠. 다음번에는 이제 LC 진동인데, LC만 있는 것이 아니라 R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R이 있으면은.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 회로의 그 상태가 어떻게 이제 구성이 되냐면, 처음에 스위치가 A로 있어요. A로 있어서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게 이렇게 갖고 이제 요 축전기를 충전하겠죠. 뭐 이거 E의 만큼. 그래서 여기 이제 전하량 Q가 C 곱하기 요 기전력 E 만큼 이제 최대 충전이 이제 된다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시간이 많이 지나면은.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스위치를 갖다 이제 B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여기 충전이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제 전류가 흘러서 이렇게 이제 흘러가는 거죠. 그런데 조금 전에 했던 LC 진동과의 차이점은 여기 저항체가 있어서 이 저항체는 에너지를 소모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항체가 없을 때는 DU/DT가 0이었는데, 즉 에너지가 이제 보존이 되죠. 에너지가 소모가 되지 않죠. 보존되기 때문에 DU/DT가 0이었는데, 이제 저항체가 있어서 얘가 에너지를 소모하니까 더 이상 0이 아니고 이 파워가 I제곱 R이 되니까 초당 I제곱 R만큼의 에너지를 소모하죠. 소모하니까 요거 이제 에너지가 줄어들어야 되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붙여줘야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요런 식의 그 우리가 이퀘이션을 만들 수 있고, 아까 우리가 DU/DT는 아까 이제 이렇게 됐잖아요. 아까. 그죠? 이렇게 됐고, 그것이 이제 마이너스 I제곱 R이다. 이걸 정리하면 이제 I제곱 R을 이쪽으로 넘겨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I를 다 이제 하나씩 제거하면 되죠. 여기 I 하나 제거하면 L 이렇게 남고, I 하나 제거하면 IR 남고, I 제거하면 C분의 Q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제 I라고 하는 것이 DQ/DT니까, 요 I는 바로 이제 DQ/DT니까, 따라서 이퀘이션에 L의 D 스퀘어 Q DT 스퀘어 더하기 R의 DQ/DT 더하기 C분의 Q는 0 해서, 아까 우리가 저항체가 없을 경우에는 요게 빠졌죠. 요게 빠져서 L의 D 스퀘어 Q DT 스퀘어 플러스 C분의 Q가 0 해갖고 이제 그 단진동, 단순 조화진동의 어떤 그 형태를 띠고, 그리고 이제 진동수가 각진동수가 루트 LC분의 1 이렇게 됐어요. 그죠? 그렇게 되는데, 이제 이렇게 돼서 여기 항이 하나 더 들어갔죠? 항이 하나 더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아까 그래서 우리가 다시 보면은 약간은 솔루션이, 그러니까 R이 없을 때 Q는 Q 맥시멈 곱하기 코사인 오메가 T 이렇게 됐죠. 그죠? 그래서 오메가 루트 LC분의 1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솔루션이 Q는 Q 맥시멈, 오케이, 요까지는 괜찮아요. 그 다음에 코사인이 약간 오메가였는데 이제는 진동수가 변했어요. 오메가 D로. 그러니까 오메가가 오메가 D로 변했어요. 이게 변하고, 그 다음에 요 저항에 의해서 에너지가 점점 감소해서 시간이 많이 지나면은 더 이상 진동이 일어나지 않는, 다시 말해서 전류가 0이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하는 팩터가 있는데, 그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바로 솔루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푸는 과정은 그냥 책에서 생략했으니까 그냥 여기서도 그냥 푸는 과정은 생략하고 이제 결과만 갖고 이렇게 이제 보겠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오메가가 그 R이 없을 때는 오메가가
루트 LC분의 1이었죠. 근데 오메가 D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R이 0이면 어떻게 되죠? R이 0이면은 오메가 D는 오메가로 돌아가죠. 그죠? 그 단진동의 단순 조화 진동의 진동수로 돌아가는데 이제 R이 있게 되면은 진동수가 이제 이렇게 요 팩터가 들어가요.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지금 이제 요 LC분의 1의 값이 그 요값보다 크면 다시 말해서 루트 안에 요게 요값보다 크면 어떻게 되죠? 루트가 플러스가 되죠. 그죠? 루트가 플러스가 되니까는 오메가는 이제 실수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거죠. 이거. 다시 말해서 LC분의 1이 EL분의 R의 제곱보다 큰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게 바로 이제 이거죠. R이 뭐 이게 아주 굉장히 크다 뭐 이렇게 했는데 뭐 하여튼 뭐 크기만 하면 돼요. 일단 크기만 하면 되고 이제 이 조건이 바로 이제 이게 되는 거죠. 이게 R이 루트 C분의 4L보다 이제 매우 작은 경우 그렇게 돼요.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요 오메가 D가 실수가 되고 그때는 이제 언더댐핑이 돼요. 언더댐핑은 바로 이거 저기 이 빨간색 줄 있죠. 그처럼 굉장히 이제 진동하면서 이제 앰플리튜드가 줄어들죠. 왜냐하면 계속 저항체를 통해서 에너지가 소모가 되니까 결국 이제 이 앰플리튜드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전류도 줄어들고 왜냐하면 Q를 미분하면 전류가 I가 되는데 이 Q가 이제 크기가 줄어드니까 전류도 크기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점점점 이렇게 줄어들어서 나중에 0이 되는 이런 상태가 바로 이제 여기 요 LC분의 1이 요 R분의 2L의 제곱보다 큰 그 경우에요. 이제 그런 걸 갖다 언더댐핑이라 그러고 요런 모양으로 이제 이렇게 진동을 하면서 죽어가는 그런 거고 그거 갖다 이제 우리말로 미흡감쇄라 그러고 만약에 반대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반대로 이제 여기 요 3번을 보세요. 3번은 뭐냐면 LC분의 1이 이제 반대로 작은 거예요. 2L분의 R의 제곱보다 작은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게 이 앞에 있는 게 뒤에를 뺐는데 이 뒤에 게 더 크면은 이게 허수가 되죠. 그죠? 오메가 D가 허수가 되고 예, 그리고 이제 R이 이제 이거와 반대로 루트 C분의 4L보다 이제 큰 게 되고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거 그림을 그리면은 그냥 이게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이런 모양이 돼요. 그렇게 되고 만약에 이게 딱 맞았다. LC분의 1이 이제 같을 때 이제 2번이에요. 2번의 경우는 LC분의 1이 R over 2L의 제곱과 같을 때, 즉 R이 루트 C분의 4L과 같을 때, 그때는 어떻게 돼요? 그때는 이게 0이 돼버리죠. 이제 이게 그죠? 똑같으니까 오메가 D가 0이 되고 그때는 어떻게 되냐 하면은 굉장히 빨리 죽어요. 이게 그래서 여기 어떻게 죽냐면 이게 빨리 죽어버려요. 이렇게 돼요. 진동은 더 이상 하지 않죠. 그죠? 오메가 D가 0이라는 얘기는 결국 이제 진동수가 0이니까 더 이상 진동은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냥 빨리 죽어버려요. 이렇게 된 것 같다. 우리는 이제 크리티컬 댐핑, 임계 감쇄라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요 R과 이 LC 사이의 관계. 그래서 이제 루트 C분의 4L과 R의 관계에 따라서 이제 R이 그 루트 C분의 4L보다 작으면은 언더댐핑 이렇게 진동하면서 이제 전류가 줄어드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고 그 반대가 되면 R이 루트 C분의 4L보다 크면은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가는 이런 그 오버댐핑이 되고 만약에 똑같아지면 이제 오메가 D가 0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더 이상 진동이 없고 이것이 이제 이렇게 쭉 이렇게 이런 식으로 빨리 그러니까 뭔가 하여튼 빨리 죽는 어떤 그런
이제 빨리 이제 방전이 돼서 빨리 전류가 이제 0이 되는 그런 코스를 취하기를 원한다면은 요 임계 감쇄를 하는 게 낫죠. 그죠? 그래서 바로 그냥 빨리 확 이게 죽어버리는 이런 상태도 이제 만들 수가 있다. 그런 거죠. 한 가지 보충할 내용이 있는데요. 지금 요 경우, 요 과감세의 경우에 이제 오메가 D가 이미지너리 넘버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아까 이제 전하 Q가 거기 774쪽에 그 솔루션으로 있는 그 전하 Q가 그 앞에서 이거요. 이 Q 여긴 라지 Q로 썼네요. 책에서는 스몰 Q로 썼는데 책에 라지 Q로 써 여기서는 라지 Q로 써서 여기 있는 대로 할게요. 그래서 이 라지 Q가 이 라지 Q가 뭐 Q 맥스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RT 오버 2L 이렇게 되고 코사인의 오메가 D의 T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요렇게 해서 이제 이 뒤쪽 항의 크기가 앞쪽 항의 크기보다 크면은 루트 안이 마이너스가 되니까 그러면 이제 루트 마이너스 1이 이제 i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메가 D라고 하는 것이 이제 i 곱하기 어떤 값, 이렇게 값만은 물론 이제 실수죠. 그래서 오메가 D가 이제 이미지너리 넘버, 즉 허수가 되잖아요. 허수. 그죠? 그렇게 되면 이제 코사인의 허수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 하면은 코사인의 오메가 D가 I 감마 T 이렇게 되죠. 그래서 감마도 실수고 T도 실수인데 I가 허수니까 이 전체가 이제 허수가 되는 거예요. 그죠? 허수가 돼. 그러면 코사인의 허수는 도대체 뭐냐? 코사인의 허수는 뭐가 되냐면 이게 실수가 돼요. 이렇게 돼요. 이건 뭐 안 배웠으니까. 그래서 이제 코사인의 허수는 어떻게 되냐면 하이퍼볼릭 코사인이 돼요. 그래서 하이퍼볼릭 코사인 하이퍼볼릭의 감마 t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럼 코사인 하이퍼볼릭은 뭐냐? 이거는 코사인 하이퍼볼릭은 이제 2분의 익스포넨셜의 감마 t 플러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감마 t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실수예요. 그래서 코사인 함수 내에 이 이제 아기먼트 또는 앵글이 이게 이제 완전히 허수일 때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를 나타내느냐? 이거는 실수가 돼요. 그렇지만은 이게 더 이상 코사인 사인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이렇게 진동하는 함수가 되는데 이렇게 익스포넨셜 함수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진동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과감세의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얘기했죠. 이렇게 된다 그랬죠. 천천히 감쇄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코사인 함수면은 이 언더 댐핑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이제 코사인 함수 이렇게 이렇게 진동하는 상가함수의 진동 형태로 이렇게 이제 가는 거는 알겠는데 이 경우에 이제 허수가 되면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이 허수는 더 이상 상가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코사인의 허수는 실수가 돼서 이게 이제 이렇게 쭉 이렇게 천천히 감쇄하는 이제 과감세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임계 감쇄가 되면은 이제 오메가 D가 0이니까 더 이상 이것도 상가함수가 아니죠. 그러니까 진동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빨리 이렇게 죽어요. 그러니까 과감세에 비해서 임계 감쇄는 이렇게 빨리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차이점이죠.